모르는 세무에 대한 모든 것. 남텍스 TV의 홍유리, 김영준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대표 대표님께서. 남성호 세무사님께서 부재로 인해서 우리 둘만 이제 촬영을 하게 됐는데 네. 오늘도 화이팅해서 좋은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네. 그리고 오늘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지출 증빙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오늘은 네. 그거에 이어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그 시즌이 왔죠. 부가가치세의 예정 신고 시즌이 왔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가세에 대해서 야심차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홍유 세무사님께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나 이제 사업자분들이 이제 물품이나 뭐 용역을 이제 제공하시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이제 이제 매입하시는 분들한테 받아서 이제 납부를 하시게 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매출세액 전체에 대해서 이제 납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구입하시는 것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이제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이제 부가가치세 납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사업자분들이 어떤 마진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내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가 1년에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가 4번이 들어가잖아요. 네. 상반기에 2번, 이제 하반기에 2번 들어가는데 이제 신고 기한이 이제 상반기에는 어떻게 되죠? 1월부터 3월분에 대해서 다음 달 4월 25일까지 4월 25일? 신고 납부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4월부터 6월까지 대해서 다음 달 25일인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9월까지는 10월 25일. 그죠. 이번 달 그렇죠? 25일. 그죠. 네. 이번 신고가 딱 그 시기죠. 네. 그리고 7, 8, 9, 10, 11, 12는 1월 25일까지 네. 예, 신고가 들어가는 게 신고하고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홍유리 세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계산 구조가 뭐 전문적인 법률 용어로는 이제 전단계 세액 공제 법률 용어라고 하기 좀 그렇고 그 어떤 이론이죠. 이론이죠. 네. 이론이 이제 전단계 세액 공제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공급가액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하는 물품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에다가 네. 곱하기 10% 그리고 우리가 물품 구입 대금에서 부가세 뺀 금액에서 10% 네. 그래서 그 금액들을 가감한 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되는 세금이 되는 거죠. 부가가치세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부가세든 법인세든 그 세금의 세율을 곱하는 그 기초되는 금액을 이제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저희가 저번에 적격정비에 말씀드렸을 때 매출하시는 것에 대해서 세운계산서나 뭐 신용카드 매출표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습을 잘 하셨네요. 근데 이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발행을 안 하더라도 이제 공급한 모든 금액에 대해서 이제 과세표준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십니다. 맞아. 그러니까 매입을 받을 때는 꼭 증빙이 있어야 되지만 반대로 우리가 매출을 할 때는 증빙을 발행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공급한 재화 용유에 대해서 무조건 매출세금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무조건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보통 돈을 받게 되죠. 금전을 받게 되는데 또 꼭 그런 경우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물품을 받는다거나 그죠? 물품을 받을 때는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품을 받을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공급한 금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이제 시가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되십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가라고 하면은 이제 제3자와 빈번하게 걸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슈퍼에서 받는 정찰 금액 이런 게 시가라고 봐야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누구나 봐도 이게 시가로 인정될 만한 우리가 이제 소위 요즘에 뭐 속된 말로 뇌피셜 말로 그런 이제 제3자 간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거래에서 이제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그 형성된 금액을 이제 시가라고 이제 보통 말을 하는데 꼭 이거 말고도 또 이제 하나의 이슈를 더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뭐 공짜로 주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좀 싸게 네. 주거나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인지 없는 자의 거래인지에 따라 좀 달라지세요. 이제
재화 같은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무상 공급하셔더라도 시가가 되시고요. 시가, 네. 네. 특수관계가 없어도 무조건 시가. 그렇죠. 네, 용역 같은 경우는 좀 달라져요. 용역. 용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특수관계 없는 자한테 이제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하시면 이제 과세 표준이 없다고 이제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시게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인데 부동산 임대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이제 재화랑 똑같이 예외사항이죠. 예외사항으로 이제 시가로 이제 공급이 되는 거고, 용역은 사실은 이제 뭐 서비스 이런 건데 네. 뭐 저가나 무상으로 됐을 때는 약간 뭐 좀 측정이 쉽지가 않죠. 그죠. 사실은.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거고, 또 무상 공급 말고 만약에 싸게 우리가 싸게 팔았다, 좀 더 싸게 팔았을 때는 뭐 이것도 이제 특수관계가 앞전 설명에서와 같이 특수관계 있냐 없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그것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저렴하게 이제 제한한 용역을 공급하실 때는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둘 다 모두 시가가 과세 표준이 되세요. 아니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모두 그냥 실제로 받은 금액이 이제 과세 표준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웃긴 게 특수관계가 뭔가 물건을 판다고 했을 때 특수관계가 없으면은 싸게 팔면은 시가로 하는데, 알지? 아니, 싸게 팔면 공짜로 주면은 시가로 이제 과세 표준이 그죠. 매겨지는데, 싸게 팔면은 오히려 그것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게 과세 표준이 매겨진단 말이에요. 그죠?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하다고 그죠, 해야 되나? 이해가 뭐라고 좀 해야 되죠. 되죠? 하여튼 그런 네.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요거 관계를 잘 보시면은 좀 우리가 뭐 부가세 측면에서는 좀 어떤 팁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 저희가 좀 이런 거를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이걸 잘 연구해 보시면 어떤 좋은 방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저가 공급, 무상 공급에 이어서, 그리고 이제 증빙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지출 증빙하면서 매입세액에서는 뭐 아니죠. 지출 증빙 지출 증빙. 경비 처리를 하려면은 어떤 증빙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걸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매출, 우리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우리가 어떤 증빙을 발급해 드려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제한한 용역을 이제 판매하실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는 게 맞고요. 우리가 과세 네. 사업자라면 제가 그죠? 만약에 이제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되고, 만약에 이제 구매하시는 분이 신용카드로 이제 사용해서 구매하시던가 아니면 현금을 주시고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중 발급이 되시기 때문에 나중에 신고하시거나 이제 관리하실 때도 잠깐 좀 헷갈릴 수 있으시니까 그럴 경우에 발행 안 하셔도 되고요. 저번에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었죠. 그냥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단지 어떻게 보면은이 아니라 그냥 결제 수단일 그죠. 뿐이기 때문에 좀 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가 좀 더 상위 증빙으로서는, 뭐 체계를 만약에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체계를 갖춘다면은 좀 더 위에 있는, 좀 상위 클래스에 좀 있는 게 기준이 되는 기준이 금액이- 이제 세금 계산서나 네. 계산서가 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외에도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증빙이 없더라도 우리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을 경우에는 증빙 없어도 매출은 우리가 세금을 내야 세금. 되는, 네. 그 이외에 또 뭐 간이 영수증 같은 거라도 세금은 내야 하는 거죠. 매출 세금으로서. 네. 간이영수증은 작성 안 하셨더라도 무조건 세금을 납부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좀 네. 약간 요거는 그 매출과 매입 간에 어떤 분쟁 사항이 발생했을 때 나오는 것들이 나오는 것인데, 이제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라고 그런 네. 제도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네, 제가 설명. 말씀드릴게요. 그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제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받아야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쵸. 좀 약간 공급자의 약간 분쟁이 생겨서 이제 세금 계산서 발행을 안 해주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제가 매출처고 제가 매입처면 매입처면 갑자기 막 이렇게 우리가 거래 관계를 맺다가 뭔가 삔또가 상한 거예요, 서로. 그죠? 그죠. 그러면은 매출 어떤 게 계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매출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안 끊는 거죠, 계속. 제가 계속 요청을 해도 안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객관적인 증빙이 있잖아요. 만약 제가 먼저 이제 대금을 지급했다던가 뭐 계약서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 그런 객관적인 증빙을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이제 매입 세금 계산서를 이제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럴 경우 제가 이제 허가를 받아서 이제 발행을 하고 이제 매출자한테 이제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역으로. 그러니까 네. 뭐 우리는 매출처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매입처의 입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혹시 이제 내가 매입의 입장에 있는데 만약 상대방이 매출 세금 계산 계속 안 끊어준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매입 세금 계산이겠죠. 그걸 계속 안 끊어준다고 하면은 이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제도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 그거를 좀 활용하시면 좋고요. 요거는 이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는 뭐 무한정 끊을 수 있는 거 아니고 일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꼭 확인하셔서 준수하신 다음에 꼭 이걸 신청하신다 하셔서 이제 꼭 매입세 공제를 받으시는 게 좋으시겠죠? 네. 그리고 또 모든 금액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급 대가가 10만 원이 넘어가야지만 이제 발행을 하실 수 있으세요. 너무 좀 작은 금액은 안 해주겠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크게 보면 요건이 세 가지겠죠. 네. 일단 상대방이 매출세금을 안 끊어준다. 네. 그리고 일정 기간 내에 이걸 신청해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게 거래 대가. 거래 대가가 10만 원은 초과해야 된다. 네. 네, 초과해야 된다. 요거 세 가지의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매입자 발행 네.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